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중에 있는 프로토 총 5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일단은 월드컵 예선 경기들과 K리그 1경기 그리고 J리그컵 2경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말에는 토요일에는 이제 주력 프로토 배팅 내역이 공유가 됐었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이제 주력과 고배당이 적중이 됐습니다. 고배당은 또 오랜만에 적중이 됐습니다. 37.9배당이 적중이 됐었고요. 승무패는 조금 아쉽게 최종과 풀bet 모두 둘 다 10개씩 적중이 됐습니다. 좀 아쉬웠던 회차였었던 것 같고요. 인천의 패배는 조금 생각은 했었는데 선삼성이 그래도 쉽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로 이제 생각을 좀 바꿨다가 이제 적중해서 뭐 실패를 했었던 것 같고, 크리스탈 팰리스 대 레스터 경기는 아예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경기는 전 승패 방향으로 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무승부가 나와서 좀 아쉬웠던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웨스트햄 대 브랜드퍼드 이 경기도 좀 무승부까지는 좀 생각을 했는데 브랜드퍼드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좀 이것도 예측에서 실패를 했었던 경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중에 있는 프로토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 대 강원의 경기고요. 네, 일단은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인천이 지난 경기 때 압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긴 했는데 여전히 좀 수비에서의 그런 불안한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공격에서의 득점이 좀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뭐 그거는 근데 강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강원도 지난 경기 전북이 한 명이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무승부까지 만들지 못하면서 전반 이른 시간에 선제 실점 1개 그대로 가면서 이제 경기에서 패배를 했었는데, 뭐 경기를 보면 더 좋은 찬스가 있는 선수가 공간에 있는데 그런 선수들에게 주기보다는 본인들이 해결하려는 좀 그런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강원이. 그래서 좀 그런 찬스들을 좀 허무하게 날리는 모습들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력에서는 좀 굉장히 아쉬운 강원의 모습을 이번 시즌 내내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강원이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인천이 보면 지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결정력이 지금 너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고사가 진행 경기 때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키퍼 선방이 막혔었죠. 그 무고사가 한번 터지면 저는 좀 인천의 경기력은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강원 상대로는 좀 경기력이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 팀 다 결정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득점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팀 다 뭐 공격에서의 결정력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인천의 핸디캡 승리,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우라와 대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서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승쪽이지만 무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컷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조심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A매치 기간이기도 하고 이 컷 경기가 뭐 8강도 아니고 4강입니다. 그래서 두 팀 다 베스트 멤버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 경기력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우라가 지난 경기 때 주말 경기 때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긴 하지만 세레소도 지금 사실은 뭐 사카모토는 남아있는데 기요타케는 지난 경기 때 결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 세레소 사카가 수비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편에 속하지만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긴 하지만 공격에서의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측면을 좀 넓게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긴 해도 지금 결정력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우라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레소가 수비가 안정적인 부분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라의 모습을 봤었을 때 최근에 뭐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력을 봤을 때는 물론 주말 경기 때는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세레소 오사카 상대로 이길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라의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세레소가 수비가 뭐 그렇게 불안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우라와의 모습을 봤었을 때 맞는 득점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언더를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라와의 1점차 승리,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번 경기입니다. 나고야 대 도쿄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선 패쪽, 해외 배당에선 승쪽이지만 무합해의 빈도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나고야가 정배당입니다. 근데 저는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J리그 컵 경기 이 두 경기 중에서 한 경기는 이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세레소 오사카의 흐름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라가 정배당 그리고 나고야가 좀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을 바라보는 부분들은 지금 나고야가 공격적으로는 뭐 J리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죠. 하지만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공격에 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도쿄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도깨비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역습에서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 빠른 템포를 좀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고야가 지금 수비는 좀 불안한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도쿄가 좀 이변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무승부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J리그 컵 두 경기 중에서 한 경기는 이변이 나올 것 같고 J리그 특성상 한 경기가 이변이라면 무승부보다는 완전한 역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나고야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가 정배당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언더가 정배당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오버라고 역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고야가 말씀드렸듯이 수비가 좀 불안한 편이 있고 도쿄가 공격적으로 봤었을 땐 저는 좀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고야는 원래 공격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 역배지만 오버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엔 제가 나고야의 패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고야 핸디캡 패배, 도쿄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한국 대 시리아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승무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이 해외파 선수들이 국내에 복귀하고 나서 경기를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경기를 펼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발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시리아는 뭐 경기력을 보면 압박이나 뭐 측면,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좋긴 한데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뒷공간이나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시리아가 아마도 상대가 한국이라서 좀 라인을 굉장히 낮추고 좀 수비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크긴 하겠지만 지금 한국의 황희찬도 득점을 했고 뭐 손흥민은 득점은 아니지만 이 어시스트를 또 했죠. 공격 포인트를 만들었고 김민재는 지속적으로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김민재가 없었을 때 한국에서의 좀 답답한 부분은 수비력도 있겠지만 세트피스에서 한 방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김민재가 있을 때는 저는 시리아 상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더라도 김민재의 그 세트피스 한 방으로 저는 득점을 하게 되면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진 않고요. 한국의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에 정배당을 줬어요. 왜냐면 한국이 이 월드컵 예선을 치르는 상황들을 보면 상대팀이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열세에 위치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팀들이 대부분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한국이 그런 부분에서 좀 고전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경기는 저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파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역배지만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 한국의 대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디캡에서는 1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국의 핸디캡 승리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라크 대 레바논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이지만 무합해의 빈도도 있습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침투하는 모습이나 뭐 개인 능력들이 좋죠. 중거리 한방도 있겠고요. 수비적으로는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나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레바논은 경기를 봤는데 사실 세트피스 외에는 크게 뭐 공격적으로 위협이 되는 그런 모습들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세트피스와 크로스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침투 선수를 놓치는 부분들 그리고 중앙에 대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레바논이 월드컵 예선에서
이라크의 전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나오기보다 공격적으로 나오기보단 수비적으로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라크가 공격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팀이었다면 레바논 상대로 좀 많은 득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많은 득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레바논이 침투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에 대한 공간들이 있어서 또 이라크가 중거리나 침투하는 부분들이 좋아서 저는 이라크가 이길 것 같은데 많은 득점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좀 고전하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두 팀의 전력 차이는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팀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 이라크가 더 우세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버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레바논이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이라크가 공격적으로 굉장히 강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역시 말씀드렸듯이 저득점의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라크의 1점차 승리,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덕 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인천의 언더, 2번은 우라의 언더, 3번은 나고야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한국의 승, 5번은 이라크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5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의 핸디캡 승, 두 번째는 우라의 언더, 세 번째는 이라크의 언더를 가져가 봤고 3.3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요일에 아마 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는 그런 이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뵐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아직은 미정이고요. 영상을 올리게 되면 아마도 수요일에 올라간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